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첫날, 남은 날들 중 오늘이 가장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의 첫날이다를 인지하시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무려 3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는데 뭘 가장 많이 샀는지 봤더니 어제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네이버,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HMM을 샀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2,684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SKIT 순매수를 한 규모를 보면 개인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4위였고요. 기관은 1,000억 원 정도를 샀고 외국인은 오히려 이 종목을 2,8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네 번째 많은 규모 올해 들어서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을 사들인 것이 앞으로 주가의 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취업자 수가 나왔군요. 전년 대비 65만 명 증가해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는 점차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신호가 경제 지표로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어제 이 시간에는 5월 수출 통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만 명 증가해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SKIT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죠. 따상은커녕 주가가 정말 어제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투자자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공모주는 무조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았었는데 공모주 필승 신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SKIT를 비롯해 지난달 이후에 상장한 5개 기업의 주가를 봤더니 모두 상장이 시초가에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쿠콘, 이삭 엔지니어링, 해성 TPC, 엔시스 등 지난달 상장한 3개 기주도 모두 상장의 시초가 대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요즘 공모주 시장의 특징인데요. 사실 그동안 대형 공모주는 거래 첫날에 2배 오르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해서 이른바 따상 행진을 이어왔었죠. 지난 3월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따상 행렬에 합류해서 SKIT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던 만큼 어제 부진한 성적에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거나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이 IPO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 가치를 높게 책정하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PO 보고서가 올라올 때 제시되는 기업 가치를 동종그룹과 비교해보면서 전략을 좀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으면 IPO 이후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개별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우려다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인도의 평균 확진자 수는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평균 사망자 중 3명 중 1명이 인도에서 나오는 숫자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우려하는 변이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WHO에서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일부 사전 연구보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요, 인도에서는 일부 공장의 경우 확진된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공장의 생산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열리죠. 그 전날에 미국에서 제2차 반도체 회의를 엽니다. 올해 초에 삼성전자, TSMC 등을 불러서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좀 많이 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은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비업체인
구글,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도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한미 정상회담 전날에 열리는 거여서 삼성전자가 이거를 의식하고 투자 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업계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TSMC도 이런 미국 정부의 투자를 늘리라는 요구에 화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요즘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이런 투자 계획 소식이 앞으로 주가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피폐해졌던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GDP 성장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몇 %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이런 두 자릿수가 없습니다. 18.3%를 기록해서 GDP 성장률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보복 소비도 대륙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수혜를 또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어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FNF의 경우에는요. 디스커버리가 인기 많고 또 MLB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FNF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0% 늘었죠. 이랜드 브랜드도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키즈, 포인포, 쇼콜라 등 아동 패션 브랜드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의 고성장을 중국에서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드 이후에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많이 안 팔려서 제가 아는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이것마저도 풀릴 것 같습니다. 아모레파시픽이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늘면서 아모레파시픽뿐만 아니라 LG생활건강, 코스맥스도 중국 매출 성장률이 거의 50%에 달해서 이 사드 때문에 한국 화장품 소비하지 않았던 그런 투자 심리가 모두 회복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인데요.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많이 중국에서 소비가 덜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의 가속도를 내는 우리 기업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요가복 브랜드인 잭시믹스 그리고 칸골 브랜드로 유명한 SJ그룹 그리고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베이커리로 자리 잡은 파리바게트도 올해 연말까지 중국에서 50개 이상의 매점을 추가로 출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수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 좋은데 역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상장사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은 골프가 아직은 고급 스포츠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골프 의류가 다른 나라 대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고가로 이 명품 라인으로 만들어도 날개도 치듯이 팔리고 있어서 해외의 의류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고가의 이 골프 브랜드를 내놓고 한국에서 통하면 아시아 수출길이 열린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요즘 백화점 매출 좋은데요. 명품과 가전뿐만 아니라 이 골프 분야도 백화점의 3대 효자라고 하네요. 패션업계에선 이 K 골프웨어의 수출 가능성을 따라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장사로는요. 코엘 패션이 있는데 고가 골프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이 해외 시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골프 코엘 패션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골프복 인기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도 이 이슈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올 초부터 이어진 식료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5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과 장류 등의 제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아만나, 밀키스바, 그다음에 빙그레 캔디바, 쿠앤크바 이런 제품들의 편의점 판매 가격이 약 100원에서 200원 가량 상승했는데 이게 빙그레 제품인데요. 빙그레에서는 제조 납품 단가를 전체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이 편의점 쪽에서 판매 가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GS 리테일은 해당 제품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른 것은 맞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매출이 좋아서 주가도 화답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길게 오전 브리핑을 했네요. 요즘 주요 이슈들 중에서 내수 관련 뉴스가 점차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유안타증권 분당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부담이 지금 미국 기술주라든가 우리 시장에서도 여파를 전일, 특히나 지난 거래일 많이 미쳤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여파가 오늘도 좀 이어질 여지도 좀 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저가 매수에 좀 기회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최근 상황으로 볼 때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오거나 할 가능성보다는 이런 양호한 경제 지표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감은 오히려 시클리컬 업종이라든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업종이죠. 철강, 보선, 화학, 건설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결국은 호실적 예상 관련주로 시장의 매수세도 연달아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도 의류업종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런 경제 지표의 호조세로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난 거래일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 좀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소비와 관련이 좀 높은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의류 업종 같은 경우 이런 대표격 업체들 외에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한세실업, SA 그룹 등 이런 주가 강세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도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제의 수급 특징주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합시다. 굿머니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 큰 폭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종목별로 매수 규모도 당연히 적었는데요. 1위 종목부터 전 종목 모두 700억 원 미만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 1위는 LG화학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좋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최근인데요. 어제는 1,500억 원을 출자하겠다. 그래서 ESG 유망 기업을 육성하는 펀드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흐름인데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누적 매수 금액 1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2위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 올렸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관 투자자들이 1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간 동안 630억 원의 매수 금액 보이고 있는 기관 투자자고요. 어제는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2위까지 랭크시켰습니다. 3, 4위에는 실적이 좋은 이 KT와 SK텔레콤 통신 관련주들을 올려놓은 외국인입니다. 두 종목 모두 5G 덕분에 무선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에는 한국전력이 이름 올렸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휴젤이 이름 올렸습니다. 또 2, 3위에 CJ E&M 그리고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목록에 번갈아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4위의 SJ그룹은 오랜만에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기대감에 의료 제조업체인 SJ그룹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와 그제를 합해서 주가가 20% 넘게 점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림지주가 5위에 올랐는데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4일째 사들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기간 동안 적게는 6%에서 높게는 9%까지 매일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지수가 좋지 않은 날에는 확실히 매도 금액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1위 금액 보통 1,000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 어제는 1위에서 3위까지 적게는 3,600억 원에서 많게는 8,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쏟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어제 7,900억 원 매도 공세 보였고요. 5월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총 매도 금액 1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4,100억 원의 물량 뱉어냈고요. 어제 신규 상장한 SKI테크놀로지 3,600억 원의 매도세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따상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주가가 들썩였던 SKIT 어제 장 초반에 따블인 21만 원을 잠깐 터치하더니 바로 급락 전환한 모습이었죠. 26% 폭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은 다 마간 모습이었습니다. HMM이 4위였고요. 삼성전기가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역시 매도 물량이 2,200억 원으로 적지 않은 물량 나왔습니다. 1위는 시젠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있었는데요. 진단키트를 독일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하는데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에 이어서 독일까지 진출을 하면서 유럽에서 입지를 좀 탄탄히 다지고 있는 시젠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어제 하루 14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주가도 3% 넘게 끌어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매도한 외국인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T팜이 이름 올렸고 4위에는 LNF도 들어 있습니다. HLB 역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간암 치료제 임상 이상의 결과를 발표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공세 펼쳤습니다. 여기에 주가 역시 하락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기관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이 1위였는데요. 어제 추정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6일째 매수하고 있는 CJ 제일제당 종목인데 주가도 4거래일째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도 4% 넘는 급등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2위는 S-오일이었습니다. 어제 화학과 정유 테마주도 일제히 강세 보였죠. 5년 이내에 최고 실적을 냈던 S-오일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3위는 대한항공입니다. 화물 항공 운임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이 좀 진행이 되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항공 주가 4거래일째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주인 SKIT 4위에 올랐고요. KT가 5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위, 2위가 휴젤이었습니다. 휴젤 실적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톡스와 필러가 이 같은 견조한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 1위와 2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수한 지는 이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GS홈쇼핑. GS홈쇼핑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온도차가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9일째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13거래일 연속으로 줄매도 공세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3일 동안 주가는 5% 뛰면서 플러스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4위는 휴마시스, 5위는 데브시스터즈가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 매도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4,900억 원 넘는 출회량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4,900억 원 출회했습니다. 이 두 종목들 각각 2% 내렸고요. 5% 주가 내렸습니다. 그 아래로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매도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3위였습니다. 네이버는 북미 지역에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고 있는 플랫폼을 인수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어제도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와 LG전자가 4위와 5위에 랭크됐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역시 어마어마한 매도 규모를 보였습니다. 2,600억 원 팔아치운 기관인데 평소 매도 금액 대비해서 거의 0 하나가 더 붙으면서 코스피라고 해도 놀랍지 않은 수급 금액을 보였습니다.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SK머티리얼즈였는데요. 원희가 EPS까지 이 3위 종목에 100억 원 넘는 출회량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0억 원, SK머티리얼즈 110억 원, 원희가 EPS는 100억 원 각각 출회한 모습이었고요. 4위는 실리콘웍스, 5위는 이오테크닉스가 이름 올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경우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동향 포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8 바이앤셀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이면 정부에서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나오죠. 특히 연말 연초에 더욱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에서 4월 취업자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명이 증가해서 거의 7년 만에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취업이 호조를 보인다는 체감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도대체 뭔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근로 연령대인 30, 40대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늘었고 50대 이상에서 좀 늘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 30대가 취업 상태로 진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4월 취업자 수가 65만 명 늘어나서 6년 8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소비 관련 지표, 소비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패션 매출 신장률이 최대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지금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백화점 3사 마감 매출 자료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패션 부분에 보복 소비 그리고 봄 정기 세일과 맞물려서 이런 폭발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오전장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2분기를 좀 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덕산 네오룩스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을 보면 다소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 다소 쉬어가는 분기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분기가 다소 쉬어가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2분기가 20% 이상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호실적을 이미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가동률이 건조했고요. 애플 아이폰 12 이제 출시 지연 효과와 판매 호조세가 지속됐고 오히려 1분기까지 애플 아이폰이 잘 팔렸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1 그 조기 출시 등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한 이제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급등을 했다면 이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BOE라든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의 플렉스블 OLED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없던 매출이 중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중화형 OLED 소재 수요가 매분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실적 흐름을 보면 해외 고객사 매출이 2018년 246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543억 원까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까지 뚜렷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제품군 확대와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QD OLED TV 패널 양산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중국 패널 업체들의 중소형 OLED 가동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TV 패널 양산 본격화는 큰 폭의 임팩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4인치에서 16인치까지 총 10종 이상의 노트북 OLED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도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내년부터 채택할 계획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서 OLED 패널 적용처 다변화를 통한 출하 면적 확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22년 삼성전자, 소니 등으로 QD OLED TV 패널 공급을 위해서 올해 4분기부터 월 30K 전체적으로 Q1 라인 양산 가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증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휘도나 수명 향상을 위해서 적용되는 3 텐덤 적층 구조의 OLED 패널 TV 대당 소재 사용량이 스마트폰용 OLED 두께 대비로서는 약 3배 이상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55, 56인치 크기 평균 기준 약 100배 이상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300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OLED TV 패널 연간 100만 대 생산을 가정한다면 스마트폰용 OLED로 환산하면 약 3억 대에 달하는 소재 수요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수요죠. 분기에 대부분 스마트폰이 약 3억 한 4, 5천만 대 정도 이제 판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량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연간 모바일용 OLED 패널 출하량 약 4억 대 수준이라고 감안할 때 OLED 소재 시장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8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533억, 전년비 33%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급증할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증설을 통해서 캐파 규모를 기존 연간 20.5톤에서 24톤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지난 3년 평균 대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나타난다고 고려한다면 2분기 잠시 쉬어가는 분기에서 비중 확대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근영 사장님의 공략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듣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를 얘기하시는데 고민이 그래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제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4개나 나왔더라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64,000원짜리 나오고. 근데 기관은 팔고 있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전일의 IT 쪽, 특히 이제 그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의 급락세가 특히 심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IB 한 곳이 아주 이상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계 IT 쪽의 1분기 매출 성장률이 피크를 1분기에 이룰 것이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다소 슬로워진다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보고서는 TSMC를 겨냥한 보고서입니다. 국내의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IT와는 사실 별개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TSMC 같은 경우는 분명히 4월 달부터 하락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이폰의 영향이 2분기 비수기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IB 입장에서는 단기 롱숏 관련된 리포트를 내는 거면 그게 이제 지금 인플레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면서 주가의 급락을 나타냈죠. IT 섹터에 대한 부분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국내 IT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덕산 네오룩스는 말씀드렸듯이 1분기 호실적 대비 2분기가 다소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다소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3분기 이후 내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2분기 쉬어가는 구간이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신이 있고 기다림을 감내할 수 있다면 용기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또 전해드릴게요. 오늘 새 소식이 많네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MSCI 지수 정기 변경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HMM, 하이브, SKC, 녹십자 등 4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의 7종목은 MSCI 지수에서 나왔습니다. MSCI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지난 5월 반기 리뷰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변경된 지수는 28일부터 적용이 돼서 MSCI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서 이 종목 교체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들을 늘 MSCI 지수 정기 변경에는 나오죠. 자, 관련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투자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 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신 소장의 시그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왜 소장님이 얘기하면 주가가 이렇게 그냥-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냥 뒷걸음질 치다 소잡은 거겠죠. 또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살 풀무원 기회를 볼까요? 살 기회를 풀무원? 안 주더라고요. 네. 태광도 말하고 바로 운봉이 올랐잖아요. 하루를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희 이게 어제 뭐 얘기한 어떻게 잡을 수가 풀무원부터 없는. 볼까요? 풀무원? 그 저기 어제 자료부터 볼게요. 일단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대 1을 잘라서 해볼게요. 2대라는 아이가 있고 1,2라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둘이 고민이에요. 둘 다.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밖에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너무 물가가 올랐어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누구 없어 주원 없는데 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애들 밥값이 오르니까. 근데 2대 엄마는 낯빛이 어두운데 1, 2 엄마는 낯빛이 좋은 거예요. 어제 풀무원의 상승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냥 악의 제거라면 또 이미지가 안 좋아서 CJ제일제당 연구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니까 어쨌든 전 분야에서 1위를 갖고 있는 커다란 거 뉴욕 양키스나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시는 분은 CJ제일제당 하시고 제가 언더독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냥 네.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갈 네. 팀 우승시킨 것처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풀무원 하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였어요? 뜻이. 그게 재밌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하는 거를 익숙치 않아서 못 알아듣으신 분들 계시면 CJ제일제당은 대형주란 얘기고 네. 움직임이 둔하단 그렇죠. 얘기고 네. 아무래도 풀무원은 사이즈가 크니까 언더독이니까 무겁고, 네. 포르투갈 리그가 사이즈가 포르투갈 팀이 작으니까. 챔스리그 우승하면 더 그 포텐셜이 터지면 상승폭도 더 크다. 그렇죠. 얻는 수익이 커요. 포르투갈 리그의 선수들이 연봉이 낮은데 네. 갑자기 몸값을 높게 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걸 비교한 게 풀무원은 조금 더 작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그걸 비유해서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수익률의 차이와 이런 거는 두 개의 덩치의 차이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제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자료가 이게 네. 이걸 보세요.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보도 자료가 항상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 매월 셋째 주에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서울시 25개구랑 경기도 10개에서 420개 유통업체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그걸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1위가 달걀. 그러니까 전년 네. 동기 대비예요. 네. 1위가 달걀 53% 상승했어요. 이건 제조회사가 없고요. 제일 많이 올랐죠. 2위부터가 중요했던 거죠. 이걸 보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네. 제가 그냥 2위가 CJ제일제당. 물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가미를 했지만 이런 게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2위가 뭐예요? 2위. 달걀은 제조회사가 없으니까. 2위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풀무원의 국산콩 부침용 국산콩이 17.4%가 올랐잖아요. 네. 풀무원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3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어제 사조해표. 사조. 식용유 콩기름 14.5. 콩기름하고 두부를 제일 많이 올랐어요. 콩두부를. 국산콩 부침용이 콩이 아니라 두부예요. 아시죠? 그리고 LG생활건강 테크 리필 이거는 생활용품이니까 빼고 밑으로 가보시면 CJ제일제당이 4개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아까 자료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CJ제일제당 콩기름, CJ제일제당 햇반, 예. CJ제일제당 참기름, CJ제일제당 스팸 있잖아요. 어제 우리 상황극 한 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나오죠, 지금 이게 여러분 그냥 보도자료로 이게, 나오면 보실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을 이제 원가에 그 제품 가격에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 그렇죠. 제가 괜히 재미로 CJ제일제당 그 순위를 긁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풀무원이었기 때문에 풀무원을 또 그렇죠. 제2의 풀무원이 탑픽으로 제일 많이 갖고. 올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밑에 맛김이 하락률 1위잖아요. 맛김. 그래서 동원 FM인 반반이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참치캔 가격은 올렸는데 김 가격은 김 못 가격이 올라서. 내려서 반반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 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비중이 높아서 좀 못 갈 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근데요, 나타났잖아요. 빙그레가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편의점에서는 가격이 200원 가량 올랐는데 빙그레에서는 일부 안 편의점이에요. 올렸고 그거는 GS GS25의 리테일에서 일부 올렸대요. 편의점 얘기고 그래서 편의점 주식이 또 예. 요즘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부 편의점 그 좋아졌어요. 자료는 이제 어떤 전조 현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읽고 이거는 420개 유통업체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더욱 표본이 많아요. 이 단체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순위가 그냥 뒤어서 네. 얘기 안 드린 사조 대림. 사조 대림 봅시다. 아까 자료에 나왔잖아요. 네. 사조 해표 식용유 콩기름 14.5% 올렸잖아요. 네. 지금. 네. 올린 업체들 먼저 가는 거예요. 네. 실적이 좋아지니까. 국제 공급가가 인상이 됐는데 판매 가격에 전이를 못 시킨 업체들은 지금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올린 업체들은 여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2대 엄마랑 1, 2 엄마가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게 뭐 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조 대림이 맛살류에서 시장 점유율 37%로 1위고 어묵류와 식용유에서 34, 25%로 2위예요. 네. 원래 사조 해표가 오랫동안 콩기름 시장 1위였는데 CJ 제일제당이 도장 깨기 해가지고 얘네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연구원들의 노력을 떠나서 약간 그런 그 어떤 결과론적으로 이게 틀이 그거랑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건데 네. 어쨌든 사조 해표가 사조 대림이랑 M&A를 했기 때문에 네. 사조 해표가 좋으면 사조 대림을 사면 돼요. 그래서 사조 해표도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잖아요. 사조 대림도. 그러니까 지금 올린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은 이미 갔거든요. 롯데칠성은 밑단에 음료를 다 올렸어요. 죄다.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진로 소주는 1등인데 하이트 맥주가 이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카스가 옛날에 원래 하이트가 1위였는데 네. 카스가 1위로 올라가고 나서 다시는 못 올라가다가 네. 테라가 지금 2주년을 맞이해서 2주년 기념 캔이 나왔더라고요. 네.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예뻐요. 근데 1년째는 지켜봐야 돼요. 계속 전화번호도 얘기 드렸는데 1년에는 프로모션을 엄청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여의도나 강남역 가서 그 항상 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맥주집 자주 가시는 분들. 거기 뭐가 많이 병맥주로 나오는지. 보시는 거, 병맥주. 그 냉장고를 보세요. 냉장고에 초록색이 많은지 카스 파란색이 많은지를 보면 근데 1년에 초록색이 많았던 이유는 프로모션이라고 치고 그렇죠. 근데 예. 2년째 접어들었는데도 초록색이 많다는 얘기는 아, 그 수요가 그만큼. 업주님들 입장에서 예. 프로모션이 없어져도 테라가 잘 나가니까 채워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찾는 손님들이 더 많아지는 찾는 손이 거예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좋은 게 오비가 인상을 해줬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1위 업체가 인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2, 3위 업체는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3위 업체가 올리면 좀 그렇죠. 예를 들어 롯데의 피치 같은 거. 지금 점유율이 완전히 거의 망했는데 네. 피치가 여기서 올려보세요. 점유율이 그렇게 없는데 올려보세요. 그럼 누가 사 먹겠어요? 근데 1위가 올리면 3위는 슬그머니 올릴 수가 있는 다 거예요. 올리죠. 근데 오비가 올렸거든요. 카스프레시, 카스라이트, 오비라고 카프리를 4월 달에 올렸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마음 놓고 5월 7일 어버이날 전부터 맥주 전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버렸어요. 네. 왜냐면 2위니까. 카스가 올렸는데 네. 우리는 올려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맘 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도 봐야 되고 하이트 진로는 지금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후속으로 보는 거예요. 풀무원 CJ제당 풀무원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제가 이미 아, 그때 이미 많이 올라서. 풀무원 늦어서 지금 부담스러워요. 이미 부담스러워요. 한 10% 15% 먹었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까 앵커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네. 일부 아. GS25에서 파는 뭐 PB 라면 있죠. 자사. 네, 네. 그거랑 일부 올린 거예요. 지점에서. 근데 라면을 올리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가장 대표 라면을 올려야죠. 그게 지금 보세요. 농심 신라면이 2016년 이래 가격이 동결됐어요. 지금. 삼양식품은 2017년 이래 삼양라면이 동결됐어요. 그리고 오뚜기는 2008년도 올리고 13년 동안 지금 진라면 가격이 동일해요. 네. 대표 라면을 봐야 돼요. 그럼 밑에 무슨 편의점의 PB라면이라던가 밑단에 있는 그런 라면들은 별로 중요치가 않고 대표 라면의 가격이 중요해요. 네.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밀, 소맥분, 대두, 팜유 여기 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 농심이 라면 가격 동결을 선언했거든요. 자, 그래서 못 올린 거예요. 오뚜기가.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상황극 한 게 라면은- 재미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저희가 어제 우리 매장에 갔잖아요. 한번 더 가짜로 가볼까요? 갔잖아요. 또 가서 뭐라고 이번에 했죠? 라면 오빠 우리 라면 사러 가자. 아 라면으로요? 그쵸? 라면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 오빠, 무슨 라면 있을까? 라면. 좀
저기 떨어진 라면. 지금 여름이니까 비빔면으로 갈게요. 팔도 비빔면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농심의 찰비빔면이 안 돼서 배홍동을 내놓은 거예요, 유재석 씨. 근데 찰비빔면이 되게 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찰비빔면 너무 싸니까 이거 살래? 뭐 오빠? 찰비빔면 이거 찰비빔면 그냥 너무 싸 먹자고? 지금 이게 5개 사면 나는 팔도 2개를 비빔면 먹고 2개 더 싶어. 붓는데. 근데 팔도 팔도 비빔면 비빔면 먹고 그쵸? 그렇잖아요. 왜 존댓말이야? 상황극인데. 또 상황극임에도 불구하고 앵커님을 이제 떠받드시는 분들이 또 불쾌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존중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1위가 못 올리면 2, 3위는 눈치를 보게 돼요. 하이트 맥주는 1위가 올렸기 때문에 편하게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농심은 지금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어떻게 했어요? 못 올리죠. 오뚜기가 질라면 올리겠다 해놓고 올릴 수 살짝 없죠. 살짝 뺐어요.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오뚜기는 2008년 이후에 못 올렸는데 올리겠다고 했다가 신라면 철회했죠. 삼양식품은 네. 2016년, 17년까지 올렸어요. 네. 그래서 오뚜기는 올려도 되는데 오뚜기의 지금 라면 시장의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때 갓뚜기라고 불렸을 때 그런 위상이 좀 낮아졌어요, 지금. 네. 그 뒤에는 불닭볶음면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기 삼양이. 그래서 좀 위태해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라면 회사의 주가는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 음식료가 좋다. 음식료 가격 이상 수레발동 한 번 출발하면 멈출 수 없다. 이 타이틀만 보고 야 그냥 음식료 아무거나 골라 사. 근데 이렇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같은 업종에 같은 섹터에 같은 테마 내에서 같이 친구랑 샀는데 분명히 그 업종 섹터 테마는 오르는데 내 것만 올 때. 차라리 진짜 한- 그쵸 다 같이 떨어지는 게 낫죠. 차라리 나는 음식료를 안 했고 다른 아. 업종을 샀으면 그래 쟤는 그 업종 샀으니까 그래 가라고 해 이럴 텐데 맞아요. 와. 같은 업종 같은 섹터 같은 테마 내에서 종목을 샀는데 안 가는 게 그게 제일 열받는 와, 일이거든요. 진짜 재앙이죠, 재앙. 지금 그래서 잘 가려야 되는 게 CJ 제일제당하고 풀머는 날라갔잖아요. 네. 그 왜 아까 그 협의의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서 인상을 다 해버렸거든요, 걔네는. 네. 근데 농심, 오뚜기 이 라면 회사들 주가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라면 회사들은 일단 소주랑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려서 섣불리 올리기가 그래요.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농심이 1위가 안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라면 회사 주가는 나중에 움직일 거예요. 가장 나중에. 그래요? 일단 자. 빼놓으세요. 종목 리스트에서 그래요? 라면은 일단 리스트 관심 리스트에만 넣어놓고 킵만 해놓고 아직은 오케이. 아니에요. 아직은 라면 보면 아니고 농심, 오뚜기는 예, 농심 오뚜기 좀 빼놓고 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단계에 있는 뭐죠? 거. SPC 삼립이랑 동원 FMB가 중간 단계에 있어요. 음. 그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풀무원 CJ제당이 먼저 간 이유는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조 대림이에요. 사조 대림은 해표 어묵. 식용유가 올렸지만 사조 네. 대림으로 인수돼 버려서 어묵이랑 섞여 버려서 네. 그 순도가 강하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3위에 있는 거고. 다음 타자 사조 대림. 예, 그 다음에 이제 놀려볼 게 동원 FMB. 동원 요거는 FMB. 지금 참치 캔 가격을 동원이 1위예요. 네. 여기서는 캔햄에서는 CJ 제당이 1위인데 네. 캔햄에서 1위인 CJ 제당도 도장 깨기를 도저히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참치캔이에요. 네, 네. 동원을 깰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동원을 깰 수가 없어서 그 거의 거기선 스팸만큼 좋은데 충성률이 김이 높죠. 좀 줄어들고 근데 그래서 김이 동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네, 높아요. 이게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동원 FMB에서. 그 대신에 CJ 제당이 깨는 부분은 죽이에요. 동원이 죽. 양반죽으로 1위인데 비비고 죽으로 엄청 치고 있거든요, 와, 지금. 진짜 CJ 치고 있는데 정말 박서준 씨로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견고해요. 그래서 동원 FMB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원 FMB를 노려볼 만해요. 지금 사이클 상 동원 FM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거 SPC 삼립은 정말 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네. 너무 자, 저 강아지 빙의해서 그래요. 고생. SPC 삼립 네. 주주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네네네. 근데 지금 매물벽을 요즘 막 뚫어가지고 예,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기세가 사실 좋아요. 에그 슬럿이나 네. 쉑쉑버거나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고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에그 슬럿이나 쉑쉑버거의 가격이 예.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또 선제적으로 올렸거든요. 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SP3립도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20개선 돌파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다가 풀무원 CJ 제일제당이 일단 메인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그걸 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네. 항상 메인은 일단 풀무원 CJ 제일제당이에요. 1, 2예요. 네. 이 사이클이 항상 처음에 시작하고 가장 강한 애가 끝날 때 사이클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꼬를 튼 게 CJ 제당 풀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두 개가 일단 쌍두마차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포트폴리오 순환매격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라면 회사는 맨 나중에 간다. 맨 나중에. 대신에 소주도 맨 나중에 갔네. 소주는 섣불리 못 올려요. 하이트 근데 진로요? 하이트 진로는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맥주는 오비가 올려서 쉽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이트 진료는 조정도 받은 상태고 노려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또 이거 준비는 안 한 건데 말씀드리면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요즘 편의점들도 왜냐면 굉장히 그 좋아요. 곰표 맥주가 히트를 쳐서 맞아요. 그거 오비 드셔보셨어요? 카스를 꺾었거든요. 거기서. 좀 먹어보고 싶어도 팔질 않던데. 그리고 잘 보시면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네. 그리고 이마트 다 백화점 올랐어요. 너무 좋죠. 근데 편의점이 안 올랐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백화점은 이제. 그래서 네. BGF 리테일이 그런 순환의 GS 관점에서 리테일이랑 괜찮아요. BGF 리테일 중에서 BGF 리테일이 더 BGF 좋아요? 리테일이 더 좋아요. BGF 왜요? 리테일은 그냥 편의점의 순도가 높아요, 매출이. 근데 GS 리테일은 GS 슈퍼마켓도 있고 좋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네, BGF 슈퍼마켓하고 편의점은 전혀 플랫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섞인 걸 싫어해요. 네. 화장품도 그냥 화장품 OEM도 코스맥스가 마음에 편해요. 네. 한국콜마는 지금 섞여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상장에 관심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네. 그런 섞여 있는 것보다는 순도로 지금 왜냐하면 사이클이 도는 게 네. 어떤 요소 하나 가지고 확 도는 지금 하거든. 철강 가격 오르면 철강주 확 오르고. 근데 철강 가격이 확 올라서 철강주가 오르는데 철강 회사가 예를 들어 한국주철관처럼 화장품업도 하고 있어. 그럼 물론 화장품업도 좋지만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그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화장품 사이클하고 철강 사이클을. 네. 그럼 분석이 어려워져요 이게 일단은. 지금 같은 거는 어떤 요소가 하나 던져지면 그거 하나 순도가 강한 걸로 그냥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게 딱 던져졌잖아요. 그럼 그냥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만 갈 수 있는 순도 높은 걸로 그냥 해버리는 게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CJ제조단 명쾌합니다. 바이오 얘기를 어제 안 했는데 좀 예. 뭐 시간 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내일 뭐 해주실지는 공개는 미리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음식료주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와우. 9시 전에 좀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오늘 한 것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은 SPC 삼립과 오늘 너무 동원. 뭐 딱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CJ 예, 제당과 그렇죠. 풀먼이 어제 갔으니까 좀 쉴 것 같고 예, 예. 후발주로 타조 대림이나 하이트질로 이런 것들이 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점집이 아니니까요. 네. 네, 점집은 아닌데 공교롭게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신 소장의 논리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신 소장님께 관심 갖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머리 스타일, 패션, 그다음에 저와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더 인기가 많겠느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의류주도 폭등해서 의류주랑 식품주 같이 가져가시면 네.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앵커님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면 제가 패션 기업도 한번 자. 또 다른 기업도 하겠습니다. 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르면 8월부터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졌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부인 공시를 내놨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단독, 삼성 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 8월부터 양산, 풍문 또는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금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나와서 다행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아직 그 동시효과 상황에서 3%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 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5인의 투자 전략 공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하락입니다. 철강, 조선, 소비재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중립, 철강과 화학주,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하락, 제약과 바이오 섹터,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오늘 상승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보는 의견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윤정식 부장과 이재규 대표를 전화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정식 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장 출렁임이 좀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속 영향이 있을지 물가와 금리 이슈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기분인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사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사실 예상을 했었죠. 돈을 이렇게나 많이 풀게 되면 경기 회복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 모습을 사실은 작년에 보여줬었죠. 이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제 주식 가격도 오르고요. 모든 돈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근데 왜 이 이슈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느냐라고 본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주식이 좀 빠르게 올랐고 중간중간에 조정을 좀 주면서 올라가고 싶은데 이유가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에 사실은 조금 궁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인플레 이슈 이런 부분들 좀 나오는 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좀 핑계. 사실은 주식이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나서 이 기사가 나오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 이유가 사실 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최근에 옐런이 인플레 얘기 나오고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방향은 상방이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상당히 많이 팔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방향성은 이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에 관심이 많이 몰려 있고 최근에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 종목군들 역시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그동안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기술주들이 이런 성장주들이 그동안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 단기적인 반발세는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에 대한 매수를 진행했을 때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만 조금씩 담아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SKIT 테크놀로지나 며칠 전에 테슬라 모터스가 급락하면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기술주나 성장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하다라고 싶으면 과거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렵겠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수가 최고치 부근에서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해서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투자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 사실상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보이는데, 자, 윤정식 부장께서는 인플레 압력이 확산되면서 등기는 단기적으로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주목해야 할 업종이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조정이 길지 않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추세 상승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더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들어서 좀 좋았었던
그런 섹터들 실적이 좋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사실은 뭐 계속 뭐 비슷한 섹터들 말씀을 드리는데 철강과 조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시클리컬 중에서는 뭐 철강과 조선 가장 탑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재에서는 백화점과 화장품 섹터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규 대표님 앞서 2차 전지의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내에 최선호주는 무엇을 꼽고 계십니까? 네, 시장에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분리박이나 전해질로 분류를 해서 매매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그 소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자석 탈철기라고 해서 이 소재에 들어가는 미량의 철이나 비철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부터 리튬에 대한 인가공 사업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다각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인플레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2차 전지라든지 기술주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오늘 예상, 개장, 동시효과 상황 어떨지 최효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1%의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209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1% 하락세 977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양시장이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이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0.4%의 반등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5% 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이 하락폭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현재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목표가 19만 원대 그대로 유지를 했고 고점 대비해서 현재 SK 하이닉스 주가가 약 20% 정도 빠진 상황인데 디램 가격은 상승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소폭이나마 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 넘게 상승하면서 92만 1,0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보합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다트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부인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또 하지만 오늘 시장에선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화이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기대감 살아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는 오늘 보합권, 현대차 보합권, 그리고 삼성, SDI, 셀트리온, 포스코까지 오늘 모두 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포스코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은 어제 포스코의 제품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목표가를 20% 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간밤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US 스틸의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 조정했는데요. 철강석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오늘 삼성물산이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13만 5,500원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제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13위권에서 15위권까지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네요. 2%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3천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기아부터 SK텔레콤은 현재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0.96%의 하락세,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2% 가깝게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3만
3,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가 현재 1% 넘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31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넘게 하락한 수치인데요. 예상 컨센서스는 277억 원대의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사실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오늘 1% 넘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아 마찬가지로 1% 넘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7만 3,500원대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1위부터 5위까지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데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그리고 CJENM 0.6%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만 3,4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6%, 오늘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솔브레인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34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휴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1.7%의 추가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24% 상승하면서 16만 3,3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자, 5월 12일 주식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갈 것으로 보였었죠. 여전히 네, 코스피도 3,209, 코스닥도 978로 보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는데 어제의 하락을 오늘은 좀 반등세로 돌려놓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됐고요. 지금 소폭의 내림세이고 SK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도 보합이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의 높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단독 보도가 전해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외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크진 않습니다만 대체로 강보합을 나타내면서 시장도 보합권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도 좋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강보합입니다. SK텔레콤 어제 좋은 실적을 내놨고 오늘 보합권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강보합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도 눈에 띕니다. 신한지주가 1%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1%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HMM도 오늘은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네요. 하나금융지주, 앞서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1%에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플러스 1%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포스코는 1%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 경기 민감했던 종목군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플러스 3%, 오늘은 좀 제약주들의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소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대표님, 오늘의 출발 상황의 특징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 가장 먼저 시장 동향은 그냥 그렇습니다. 강보합, 약보합 이런 쪽의 변화인데 일단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세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매수를 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강한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또 기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를 얼만큼 잘 소화해 주느냐, 기관과 개인 쪽의 내국인 쪽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아직 수급은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잡히진 힘든 않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의약품 업종 그리고 비금속 운송 장비 업종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강했던 금융주는 오늘 좀 약하고요. 또 이제 섬유, 의복, 철강, 금속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 주자들 같은 건설까지 이런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러게요.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앞서 지금 시가총액 한 20위권 안에서 네. 눈에 드는 쪽은 딱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부인도 했는데 그쵸. 백신 그거 CMO 좋아요. 관련돼서 부인했는데 왜 오르냐라고 네. 하게 되면 아마 기존의 여러 가지 정황들 대표적으로 화이자와 이재용 부회장 네. 제드래곤이죠. 네. 네, 이분의 여러 가지 끈끈한 관계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에 시장은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공시를 부인했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심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그러네요. 보는데 뭔가 기대를 계속 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네,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관련된 쪽에서 지난 IR을 했는데 네. 실적이 상저하고일 것이다라고 뚜렷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대표님의 발언도 같이 네. 영향을 끼쳤을 거고 네.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우상향 쪽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는 거는 좀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예. 지금 현대차가 다시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23만 원대 시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기아가 98,2,900원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는데 네. 아마 이 자동차 쪽에서 밝혔듯이 5월 달이 보릿고개일 것이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6월 달부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네. 조금만 시간만 지나라라는 입장 그러니까요.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4월 달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 마켓 쉐어가 이제 10%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팔렸어요. 네, 현대기아차의 위상을 보게 되면 일단 이런 출하량과 관련된 변수만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지금 사시는 거는 찬성입니다, 차라리. 네. 아우, 왜냐면 주가가 보세요. 아우,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올해. 그렇죠. 좀 아주 껌 발라놓은 것 같은. 갖고 계신 분들 좀 욕하면 진짜 안 되겠죠. 고생하시고 계실 거예요.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마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탄력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오늘 HMM 이쪽은 또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대 올라서 45,000원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MSCI 관련된 쪽에서 편입된 종목이 네. 나오- H&M 포함이죠. 예, H&M 네. 포함 SKC 그리고 녹십자 이런 네. 회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도 이어지는데 아마 편입 전까지는 외국인 중심의 수급들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편입 이후에는 리밸런싱 때문에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편입 발표하고 그 편입되기 순간까지는 네.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네. 편입 이후에는 약한 뭐 지금까지 동향을 봤을 때 한 5일 정도까지는 강하다가 그 이후로는 좀 소외가 많이 됐다는 리포트도 있고 네. 뭐 이제 통계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라도 주가에 대한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MSCI 편입은 오는 28일부터 변경된 그렇습니다. 지수가 적용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KI 테크놀로지 어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일단 반등을 시도합니다만 네.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 매수가 살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되 일단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일단 좀 한풀 꺾였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서 일단 파는 게 잘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의 흐름도 시장 대비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제약주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 그 이슈 분석, 집중 분석 시간에
아주 깊이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임순재 소장께서는 오늘 시장 출발의 특징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뭐 지금 상황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사료 관련 쪽으로 조금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일 사료가 한 7% 정도 올라 있고요.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8%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시 좀 강세입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여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화이자 백신을 유통을 하려면 이제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뭐 일단 회사 공시와는 무관하게 지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린바이오가 한 8% 올랐고 일신바이오가 한 7%, 그다음에 대한과학들이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조금 뭐 종목마다 약간 좀 상이는 하지만 이제 주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NF 같은 경우나 플러스로 나와 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올라 있고. 네,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1% 정도 올라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철강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판 관련돼서 네.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이제 그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한 이제 그런 선호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칼라 강판에 대한 수요가 최근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LG 같은 경우도 뭐 오브젝트,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뭐 비스포크 해서 이제 그런 칼라 고급 강판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한 9%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제철화학도 한 4%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음반하고 이제 메타 관련돼서 지금 뭐 지니뮤직이나 뭐 SM,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 그 5월 들어서 그 새롭게 이제 아이돌 관련된 그룹들의 이제 또 출격이 신작, 좀 네.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 쪽으로 조금 관심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SM이나 뭐 IHQ,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뭐 BTS가 있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형성되고 있는 테마 가운데서 사료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한탑, 사조동화원, 한일사료, 팜스토리, 현대사료, 이지바이오, 대한제당, 팜스코, 선진 이런 종목군들이요.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오르고 있고 오늘 가구주들도 많이 오르는 게 특징이에요. 지누스가 실적을 내놨는데 오늘 시장에서 7% 가까이 오르고 있고 현대리바트도 플러스 3, 퍼시스도 1% 플러스. 이외에 NX와 CD즈도 강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그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 출발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키워서 0.2%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8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외국인은 2,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은 소폭의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연기금에서 사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외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여전히 중소형 철강사, 철관업체 이런 네. 쪽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뭐 비싸진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도 괜찮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네.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은 추격 매수가 상당히 힘든 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동양철관이라는 쪽도 오늘 벌써 2,000원대 돌파를 하면서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건설 섹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강관 쪽, 특히 약간 하수도 처리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실적을 잘
끌어내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야 될 여러 가지 부담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00원대 이상에서는 한번 팔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소비재 쪽에서 이제 좀 덜 움직인 종목들이 올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오늘은 또 JST나라고 하는 예. 과거에 김연아 선수가 맞아요. 여기서 주얼리브인데.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았었는데 한때 또 대북 관련 쪽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힘들었다가 네. 지금 이제 또 그래도 소비재 쪽에서 안 오른 종목 찾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아직 이런 소비재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NF라든가 그리고 뭐 한섬처럼 어느 정도 뚜렷한 실적이 보여져야 레벨업을 시도할 건데 그의 기대감을 못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간 거는 당연히 단순한 기대감이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를 좀 차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장 출발하면서 나온 실적들 잠시 보고 갈게요.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5%나 늘었어요. 자, 그다음에 컴투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는데 요즘 게임 회사들 실적 좀 부진하죠. 게임빌도 이익이 84억 원 기록했는데 전년비 35% 늘었습니다. 자, 삼성화재 1분기 영업이익이 5,9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늘었습니다. 네, 요즘 이런 보험주들의 흐름도 좋죠. 자, 마지막으로 시젠 이익이 1,9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늘었습니다. 근데 추정치 대비해 봤을 때는 컨센서스 대비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두 분의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임순재 소장님, 오늘의 공략주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이제 최근 이제 소비재고 관련주 쪽으로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실적이 좀 좋게 나온 이제 교촌 F&B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뭐 교촌 F&B 같은 경우 대부분 분들이 다 아시죠. 뭐 교촌 치킨을 하고 있는 그 치킨. 네, 네. 치킨 관련 이제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집콕 관련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이제 시제품의 이제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뭐 매출이 작년보다 17% 정도 늘어서 1,239억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3% 늘어서 이제 108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그 치킨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킨과 관련된 쪽으로 조금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제 맥주인 그 문베이 블로밍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자산 뭐 양수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뭐 일단 수제 맥주에 대해서 최근 들어 이제 그 시장의 이제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대비로 하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최고 2023년까지는 뭐 지금보다도 한 3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제 맥주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는 또 뭐 여름에 관련된 이제 성수기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 향후 뭐 매출이나 아니면 이 규모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최근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주춤거리다가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상장할 때 뭐 상당히 뭐 38,000원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왔다가 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주춤을 해서 계속 2만 원대 전후로 지금 주가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상당히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오를 그런 이제 타임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목표로는 한 지금보다 한 20% 정도 상승한 24,000원 24,000원 정도, 2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19,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촌치킨의 특히 실적이 지난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었습니다. 네, 관련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 F&B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공략도 뭐예요? 네, 어제 실적 발표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 코나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앵커님 코나 카드라고 쓰십니까? 그게 뭐예요? 예, 모르시는군요. 네. 커피 전문점. 너무 무식합니까? 네, 이제 저는 잘 쓰다 보니까 저만 쓰네요. 깜짝 보니까. 놀라셨네. 네. 뭐예요, 진짜로? 예, 네. 이게 이제 선불용 카드인데. 선불용 카드요? 네, 거기에 현금 카드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안 쓰시고?
저는 잘 안 씁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는 역시 진짜 자산가들은 신용카드를 안 쓰시다더니 현금 씁니다. 진짜 자산가드. 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네. 근데 그럼 그 중간은 되신다는 얘기네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근데 네네. 이게 보통 무슨 커피 전문점이나 뭐 특별한 가게를 가게 되면 한 네. 20%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쏠쏠한 재미 때문에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뭐 개인적인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네. 뭐 스마트 카드라든가 이 전자카드 쪽에 국내 1위 업체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역 화폐라고 얘기하는 특히 부산의 동백전이라든가 또 인천의 이음카드 이런 쪽과 관련돼서 이런 지역 화폐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거의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과거에 한때는 뭐 회계적인 흐름들 때문에 뭐 거래 정지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지난 흐름으로 실적과 함께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스마트 카드 관련돼서 이번에 마스터카드의 지문 인증 패턴을 채용했다. 또 지금 비자 카드는 유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카드에 인증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게 보안 쪽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도 실적의 변화 계속 강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도 없고 거기다 실적은 좋아지고 그러면 기회 요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 이상 증가해서 한 490억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동향들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아직 직전 고점대 바로 직전 고점대는 못 넘은 가격대 정도의 한 42,000원대는 약간 저항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비중 늘려도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쪽에서는 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 흐름들의 반영 속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금 열리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는 5인 제한을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쏟아진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5가지를 추려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한화솔루션을 다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SK텔레콤을 얘기했습니다. 역시나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10월 주주총회 전까지는 주가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자세한 근거는 잠시 후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IBK투자증권에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45.2% 늘어난 23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회복세가 올 한 해 쭉 이어지면서 코스맥스는 글로벌과 온라인 고객을 기반으로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모멘텀 회복은 미국에서의 매출이 회복되는 것을 뚜렷해질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는 덴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잘 나왔는데요. 수출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에서 수출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자, 그리고 올해 안으로 국내와 베트남 공장 증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1분기 중에도 일부 시설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자,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도 이 덴티움은 중국 민감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을 확인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로는 8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온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실적을 발표했고요. 배당 확대, 연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한 줄 평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숨어져 있는지 잠시 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화솔루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시는 이 케미칼 사업 부문이었는데요. 케미칼 부문에서 매출이 5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건축자재나 위생용품, 이 포장재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올레핀 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분기에도 이 케미칼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양광 쪽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14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원 부자재 가격 부담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부문 원가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주요 선진 시장에서는 태양광 모듈 판매 증가와 발전소 자산 매각이 진행되면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때부터 투자 심리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6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입니다. 이번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이러한 우수한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요즘 주가도 사실 통신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의 효과가 발휘하고 있고요. 본업인 이동통신 부문에서 배당금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SK 브로드밴드에서도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서 분할 후 SKT 사업회사 가치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을 주주총회 전까지 경영진이 주가를 관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 주총 전까지 보유를 권고했습니다. 거래 정지 전에 매도를 권유했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재상장이 되면 이동통신 부문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목표 주가 3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리포트 제시된 리포트 확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주춤했죠.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약회사들이 우리 투자자분들께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이 바이오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약주들이 반등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올라갈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자 구체적으로 오늘 국내 바이오 업종과 또 추가로 케미칼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화학주.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이슈는 무엇일지. 두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 그리고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려 세 분의 박사님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케미칼과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손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손 대표님, 이 글로벌 제약바이오와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뭘까요? 예,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슈에서는 한 4가지를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3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빅 이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보면 첫 번째 이슈로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파이자가 지금부터 백신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제 모더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바백스가 돈을 벌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신으로 돈을 벌고 있다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올해 그러면 글로벌이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은 우리 제약바이오 주식은 이제 주가 좀 올라갔지만은 미국 제약바이오 주식은 눌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약가인화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눌려 있었는데 지금부터 좀 시세 이제 글로벌 쪽을 보면 약간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어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 매출액이 전 글로벌리 보면은 한 60조 원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내년에 얼마냐면은 반 정도 뚝 떨어져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15조 원, 그 다음에 빵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통해서 지금은 한 105조 원 정도 벌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0조 원 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 파이자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2번을 지금 맞고 있는데 2번 맞으면은 예를 들면 60조잖아요, 그죠? 근데 3번을 맞게 되면은 9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약은 휴미라는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20조를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올해 백신만 뭐 60에서 90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한 50%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근데 국내하고도 연결해 보면 그 60조 원 중에서 CMO는 얼마 정도 되냐면 매출액이 한 15%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9조 정도 시장이 CMO 쪽에서는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신이 그러니까 파이자라든지 모더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가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글로벌로 보면은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백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글로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좋은 뉴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백신은 파이자 백신이라고 했지만 파이자가 바이오엔텍이라는 그런 벤처 기업 독일계 벤처 기업하고 공동 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퍼드 연구소하고 공동 개발한 거고, 네. 그 다음 모더나 백신, 네. 노바백스 백신. 이게 뭐냐면 백신의 공통점이 뭐냐면 벤처 기업들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제약바이오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모델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리 전 세계가 참 벤처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리 보면은 6월 7일 날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될지 말지 미국 FDA에서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슈는 글로벌리는 항암제 쪽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특히 저런 암학회 등 이런저런 학회나 또 이슈들이 많아서 우리도 이제 제약과 바이오주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 좋을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연초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강혜경 고문님께 여쭤볼게요. 제약시장 고문이시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코로나19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먼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치료제와 백신, 그다음에 또 이게 다른 섹터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약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분명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경우에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생산하는 필요한 양,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계산이 돼서 아까 차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매출액이 지금 실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숫자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작은 벤처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예를 들면 모더나나 아니면 바이오엔테크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만든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도 그렇고 연구소나 벤처가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또 국내하고 연결해 봤을 때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올해 원래 3월 7일 이전에 해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미국 FDA에서 최초로 이제 승인을 치매 치료제의 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3개월 뒤가 이제 좀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일 이전에 이제 미국 FDA가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승인 여부를 낼 거고요. 전 세계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항암제인데요. 네. 시장을 물어보셨으니까 예. 시장 그 치료제 시장을 보게 되면 암 치료제 시장이 네. 가장 큰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암 환자의 생존율을 많이 높여왔고요. 43% 이렇게 막 많이 높여왔는데 여기는 지금 표적 항암제, 그 암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 2014년도부터 면역 항암제는 지금 계속 출시가 되어 왔는데 네. 이 면역 항암제 전 세계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랑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침 그 백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 뭐 정정공 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백신 만든다. 예.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아마 이것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투자자들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또 상승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기사가 나온 것.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네.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나온 부분은 확인을 네. 하시는데요. 네네. 파이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른 이제 백신은 그 좀 혈전과 관련한 이런 좀 이상 반응 이슈가 네. 있어서 네. mRNA 핵산 백신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이 그 파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예를 들면 16억 도즈 주문에 약 26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재권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3차 접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지재권의 일시 정지에 대한 거는 WTO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각 국가에서 다시 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러면은 파이자 입장에서는 다른 그 모더나나 네. 그 다른 백신하고 다른 차이점은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론자라고 하는 CMO를 통해서 먼저 전 세계 공급을 하고 있지만 파이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R&D부터 그다음에 백신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까지 인하우스 자기네 우리 안에서 회사 다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해왔는데 예. 지금 필요한 물량으로 보면 예.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국가들 있잖아요. 예.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뭐 여러 스페인 이런 국가들도 지금 백신 지재권을 일시 정지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만큼 이 백신에 대한 니즈가 요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파이자는 지금 CMO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좀 더 좀 확장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콜드 체인 많이 또 네.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예. 파이자가 최근에 그 2도에서 8도씩 4주간 보관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를 미국 FDA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 그러니까 만합니다. 지금 이 화이자와 삼성의 빅들이 좀 부인 공시는 나왔지만 사실상 이거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하시긴 물론 힘드시겠지만 뭐 회사도 부인한 그 네. 공시를 제가 어떻게 얘기 드릴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 글로벌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CMO, 전 세계 이제 CMO는 론자라는 곳이 또 큰 곳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CMO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론자하고 손을 잡고 지금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 CMO 기업도 네. 이렇게 이 mRNA 백신이라 할지라도 설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mRNA 백신만 또 갖는 생산 과정에 이제 필요한 기술을 또 뭐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을 받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생산을 할 수 있으나 네. 또 빠른 시간엔 뭐 대량으로 생산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기업 공시나 아니면 정부의 발표를 좀 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국내 제약바이오 이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국내 이제 아까 글로벌에서 이제 네. 4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 네. 그게 백신 2가지, 그러니까 바이오 이제 작은 바이오테크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 연구소도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사실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국내만 이제 볼 게 아니라 국내는 전 세계 한 2% 정도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또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료제보다는 좀 진단 쪽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좀 다가갈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와 또 관련해서도 길게 좀 더 우리가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신경계 쪽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아니면 면역과 관련한 치료제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 그 환자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약을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은 향후에 좀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 이제 국내랑도 또 이렇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지금 PD-1이나 PD-L1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가 연간 한 개 의약품이 약 14조 원을 이상을 판매를 합니다. 네. 한 개 의약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항암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PD-1이나 PD-L1을 타겟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TGC나 TIM3, 뭐 렉3 이런 타겟을 다양한 분자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항암제들이 글로벌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과 화이자 이 빅딜의 기사가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섣불리 기대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좀 섣불렀습니다. 자, 이제 조성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백신의 종류가 몇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계는 mRNA 백신을 맞겠다고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건지 박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NA 백신이 부작용이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배양한 다음에 그것을 화학적으로 죽여서 그러니까 뭐 킬드 백신, 뭐 사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통적인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가지를 개발해서 이미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를 죽은 걸 주니까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 중에 항원이 될 수 있는 성분만 빼내서 스플릿 백신이라고 해서 쪼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만 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도 길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단백질을 그러면 그 유전공학적으로 그 세포를 배양하면서 그 단백질만 만들어서 넣어주자. 이게 이제 노바백스처럼 이제 단백질을 넣어주는 백신이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공정도 길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mRNA를 넣어주자. 이게 옛날부터 이론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mRNA라는 것이 만들기도 까다롭고 만들어도 굉장히 좀 우리 좀 불안정하다 그럴까요?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을 그러면 세포 안으로 어떻게 넣어줄까. 그 기술이 이제 LNP 기술이라고 또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입증이 돼서 대량 생산도 하고 뭐 대량으로 맞추고 안정성도 더 좋고 효율도 상당히 더 높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내친김에 이제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뭐 지재권을 좀 일시적으로 좀 그 오픈해 주자 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다 벤처 기업이에요. 독일에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바이오엔텍이나 큐어백 이것도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미국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11년 정도 된 벤처 기업인데 이 벤처들이 사실은 그 생물학적으로 흐름으로 보면은 천연물에서 이제 화학약품이 됐다가 또 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mRNA를 이용하는 기술이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이 벤처 회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정말 사활을 걸고 벤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 백신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물론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좀 백신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고 개발을 해낸 거예요. 네. 근데 벤처 입장에서 보면 정말 20년 동안 사활을 걸고 했는데 이거를 오픈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특히 고모님께는 요즘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일정으로도 관심들이 높으셔서요. 자, 그럼 바이오와 제약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화학주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까지 이것이 이어질까? 화학주에 대한 이슈가 무엇일까?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5배, 6배짜리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삭가 막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반기 내년 2022년, 23년까지 강한 기조가 유지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의 수익 추정치를 보고 라이온델 바젤 회장의 컨퍼런스 콜을 염두를 내두면은 라이온델 바젤 회장은 중국에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케미컬 경기를 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매년 8개 이상의 NCC 크래커 공장을 짓겠다는데 매년 8개씩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년을 지면 38, 24, 24개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동 제한도 많이 걸려있고 시운전하는데 생산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계획된 물량들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반기 경기, 내년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PER 5배, 6배짜리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바이오와 제약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신데 어려워서 또 선뜻 접근하시기 힘든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주신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할 테니까요. 저희 이 세 분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기술고문의 조성기 박사님, 제약시장 고문의 강혜경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죠. 네, 어제 닷새 만의 조정이었습니다. 1.2% 급락하면서 그 전날의 상승이 무색할 만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IT 관련주들의 약세와 전날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차익 매물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종가 수준의 출발이었습니다. 3,209선 출발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0.8% 내림세 3,18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은 2조 2천억, 기관은 1조 3천억의 강한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연속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매수로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장 초반에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하다가 현재는 매수 물량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개인이 5,10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그에 못지않게 5천억 원의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1.4% 내리면서 980선이 다시 한번 깨졌는데요. 978선에서 마감했고요. 마찬가지로 종가 수준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조금 장 초반에 탐색을 하다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0.5% 내림세 97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거래소와 똑같았습니다. 개인만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힘이 다소 약했습니다. 어제와 유사한데 아직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이렇다 할 동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녹십자 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어제 지씨 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로써 셀트리온에 이어서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꺾였습니다. 3%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물량을 담아가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4% 내림세 37만 4,500원을 지나갑니다.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매체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모더나 이어서 화이자도 국내 위탁 생산을 하게 되나 이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방금 소식을 전했죠. 화이자 백신의 위탁 생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5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80만 원 선을 다시 뚫어낸 모습인데요. 오늘 2.5%의 오름세 83만 8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변경 결과 HMM 하이브, SKC 녹십자 등 4종목이 편입됐습니다. MSCI는 현지 시간 11일 2021년 반기 리뷰에서 지수 편출입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변경된 지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MSCI는 세계 최대 주식 관련 지수 제공업체이며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수 변경에 따른 예상 편입 금액은 HMM이 4,700억 원, SKC 1,500억 원, 하이브 1,300억 원, 녹십자 1,300억 원 수준입니다. 한편 현대해상, 한화, GS리테일,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오뚜기 등 7종목은 MSCI 지수에서 편출됐습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기 신도시 사정청약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제 사전청약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또 사전 청약 접수와 당첨자 진행을 위한 새로운 청약 시스템 구축 사항과 7월 1차 사전 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 상황,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위례와 고향 등 4개소의 현장 접수초 개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계획은 총 3만 200가구로 7월 인천 계양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 왕숙 2등 9,100가구, 11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지에서 12,700가구 등 공급이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입지와 물량, 사전 청약 신청 조건 등은 사전 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C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조건부 허가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지코비딕주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식약처 검증 자문단은 녹십자가 초기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다음 심사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GC 녹십자가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충실히 설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GC 녹십자 측은 사실상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로써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 탄생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4년 8월 이후 가장 컸으며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도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장이 에너지를 아주 강하게 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포인트 내리면서 3,177, 코스닥은 6포인트 내려서 972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은 5,8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그만큼 그대로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 출반에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들도요. 지금 선물시장에서도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고 오늘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건설, 철강, 금융주들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자 오후장 흐름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